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곧 40대를 바라보는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제 마음에 아물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신혼 초에 유산한 아이인데요. 그때 남편과 아이를 만날 생각에 잔뜩 부풀어 방도 미리 다 꾸며놓고 행복한 준비를 시작했죠. 하루하루가 정말 설레더라고요. 엄마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 결혼할 때만 해도 몰랐는데 점점 불러오는 배에 변화해가는 몸을 보면서도 제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드는 것 같았죠. 그때만 해도 제 인생은 평범하고 순탄하게 흘러갈 줄만 알았습니다. 물론 한때는 더 좋은 자리에서 일하고 커리어 우먼으로 성공하는 게 목표였지만 그런 일들은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도 훨씬 많고 치열한 사회생활에 치이는 기분이 들면서 계속 작아지는 느낌이 들더군요. 하지만 남편을 만나고 많은 게 달라졌어요. 누구나 다 끓이는 된장찌개 하나만 끓여서 밥을 준비해도 와, 최고다. 우리 여보 요리 솜씨 너무 좋은데? 이 정도는 다 해. 나 요리 잘하지도 않는데 무슨. 아니야. 장모님이 요리 잘하시잖아. 당신이 그걸 먹고 자라서 맛을 낼 줄 안다니까. 맛이 달라. 내가 먹었던 된장찌개 중에 최고야, 정말. 남편은 늘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최고란 말을 해줬어요.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예뻐? 원피스 정말 잘 어울린다. 우리 마누라 너무 예뻐서 남자들이 쳐다볼까봐 겁나네. 맨날 그 소리야. 나 늙어서 아줌마 티 팍팍 나는데? 겉으로는 실없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고 했지만 솔직히 남편은 항상 제 자존감을 높여주고 여자로서도 존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행동 하나하나 다 예쁘고 좋다고 말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 자신 없게 느껴졌던 제 모습도 정말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남편과 살기 위해 감수해야 할 고통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시어머니였죠. 그래도 저는 어차피 남편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 거니까 시어머니는 가끔 보면서 무슨 말을 해도 넘겨버리자고 생각했어요. 제 주변의 친구들도 그러더라고요. 묘하게 우리 시어머니도 기분 나쁘게 말한다니까. 맞아. 결국 시어머니랑 딸 같은 사이 절대 안 된다니까. 친구들 말을 듣고 보니 아무리 좋은 시어머니라도 겪는 어려움이 있으니 저도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단순하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게 저도 살아가는데 더 편한 방법인 것 같았죠. 그리고 다행이었던 건 남편과 맞벌이를 하다 보니 시어머니에게 안부 연락으로 하는 통화가 대부분이라 그 정도는 질끈 감고 견디자고 마음을 먹었죠. 사실 그런 짧은 통화에서도 시어머니는 불편한 말을 잘 던지곤 했어요. 이사 갈 생각은 안 하니? 이사요? 아직은 둘이 지낼만 해서. 둘이? 넌 평생 내 아들 대 끊어놓고 살 참인가 보네? 아니요. 당분간은. 내 집 근처로 옮겨. 그래야 애 낳을 준비도 하지. 네? 갑자기요, 어머님? 왜? 죽기보다 싫은 모양으로 말하네? 아니요. 잠깐 당황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애 하나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너 회사 사무실 앉아서 큰 벼슬하는 줄 아는데 나중에 그거 살다 보면은 아무 필요도 없어. 살면서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내가 알려줄 때 많이 묻고 배워.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너 죽은 끓일 줄 아니? 죽이요? 해본 적은 있어요.
그래? 그건 어떻게 해봤나 보네. 그럼 이번 주말에 죽을 한 10명이 먹을 정도로 정성껏 한번 끓여서 와봐. 내가 맛 한번 보게. 밥도 아니고 무슨 죽을 해오라는 시어머니의 주문이 너무 황당했는데 이 상황에 무언가 더 물었다간 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것 같은 생각에 알겠습니다, 어머님. 한번 해볼게요. 평소라면 남편하고 밀린 집안일을 하고 화초에 물 주고 편안하게 보냈을 시간에 저는 쌀을 불리고 간단한 죽을 끓여서는 안 될 것 같아 전복 넣을 걸로 준비해 갔어요. 전복도 넣었네? 좋은 거 넣었지? 아, 네. 나름 신선한 걸로 사서 넣었어요. 맛은 어떠세요? 먹을 만은 한데 부족해. 많이. 몇 번 더 해야지 알지. 그럼 다음 주에는 20인분. 전복까지 넣을 건 없고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와봐. 식은 죽 먹기란 말이 왜 있어? 그만큼 만들고 먹는 게 다 쉽다는 소리야. 아이고, 참 청소는 하고 사냐? 그럼요. 그이가 많이 도와주는데 같이 하긴 해요. 그럼 한번 보자. 네? 아, 내가 손목이 조금 아파서 그러니까 침대 시트 갈고 세탁기에 넣고 해봐. 나는 자세만 봐도 따가니까. 이 침대요? 얼굴 펴. 누가 보면 내가 주말마다 며느리 불러서 일 시키는 줄 알겠다. 그래도 내가 주변에 들어보면 며느리 제일 안 괴롭히고 사는 사람이더라. 내 친구들은 아주 생일상도 상 차려놓으라고 하고 그래. 그래도 나 하나 되니 현실 감각이 있어서 너 피곤할까봐 배려하지. 그럼요. 저도 어머니가 많이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죠. 죽 끓이고 어머니 침대 시트 가는 일이 대체 무슨 도움이 되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돌려서 부탁하고 싶단 생각이 들어 저도 그냥 좋은 마음으로 돕고 가기로 했죠. 그런데 점점 횟수도 너무 잦아지고 아예 주말이면 제가 10인분, 20인분의 대용량 음식을 마련하는 게 당연한 게 되어버렸어요. 보면 어머니가 그 음식을 먹는 것 같은 느낌도 안 드는데 문득 괴롭히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절 힘들게 하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머리에 스치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납득이 갈 만한 이유를 말해주면 좋을 텐데 딱 봐도 어머니가 먹을 용도도 아닌 음식을 굳이 저에게 시키면서 괜한 연습이라는 핑계로 말하는 이유를 모르겠더군요. 초반에 확실히 이야기해뒀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어느 순간 그 시점을 놓쳐버렸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털어놓으니 남편도 웃으면서 엄마가 당신 테스트 중인가 본데 우리 애 태어날 생각하고 계신 모양이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좋게 생각해. 내가 도와줄게. 나 부려먹어 얼마든지. 저도 남편 말을 듣고 시어머니가 나중 일을 미리 생각해 저를 연습시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 밑바닥엔 저를 조금 탐탁지 않아 하는 부분도 있었겠죠. 주말마다 시작되는 요리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몸이 처져서 병원에 들렀는데 뜻하지 않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주말에 하는 요리 때문에 피곤해서 처졌던 걸로 생각했는데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알고 남편과 손을 맞잡고 울었어요. 그만 울어. 좋은 날인데 왜 자꾸 울어? 우리 첫째 생각나서. 그러니까 둘째는 잘 준비하자. 응? 당신 그때도 너무 무리했었잖아. 프로젝트 준비하고 그런다고. 이번엔 우리 최선을 다해보자. 첫째처럼 그렇게 아쉽게 보내주면 안 되잖아. 일단 일부터 정리하자. 일을 벌써? 이때라도 제발 쉬어. 그동안 오래 일했잖아. 난 당신이 자기 시간 갖고 늦잠도 자고 편안해졌으면 좋겠어서 그래. 이제 가장인 내가 더 벌어야지. 당신한테 부담 주기 싫은데.
우리 애 태어나는데 무슨 부담이야. 좋기만 한데. 저도 내심 일이 마음에 걸렸던 일인데 먼저 남편이 제안을 해주니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유산의 아픔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 출산 준비만 집중하기로 했죠. 남편이 이 일을 시어머니께 알리면서 잠시 주말에 만드는 이상한 요리도 멈출 수 있게 됐어요. 산부인과에 가서 우리 아이 심정 소리 들으니 저도 이번엔 안정을 갖고 잘 키워서 건강히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이 기회에 쉬면서 아이 태교에 집중하는 것도 좋겠다고 참 잘한 결정이라고 힘을 실어줬죠. 그렇게 스트레스 없이 평온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낮에 집을 찾아오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시어머니도 그걸 알고 오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팔자 폈네, 팔자 폈어. 이 시간까지 잤니? 잠깐 소파에 앉아있다가 졸았나 봐요. 어쩐 일로? 임신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벌써 일을 관뒀어? 아무래도 그때 무리했다가 유산된 것 같아서요. 일 쉬고 이렇게 퍼질러 자면 잘 태어난다고 그러디? 의사 선생님도 잘한 결정이라고. 이러다 살만 뒤룩뒤룩 찐다. 너 몸을 좀 움직여야겠다. 이번 주말부터 나 잠깐 도와라. 죽도 잘 끓이고 힘도 좋아. 늙는 나보단 잘할 거야.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집안 어른들 몇몇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있는데 내가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안 되겠다 싶어. 이 기회에 합치려고. 내가 수발 들다가 넘어가게 생겼어. 낮에 몇 시간만 몸 움직인다 생각하고 도와라. 알겠지? 이러고 잘 시간에 오란 말이야. 전 하는 수 없이 늙은 어머니가 혼자 고생하는데 모른 척하고 있다는 말에 임신을 했어도 어린 제가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낮에 어머니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간 병원에는 한 병실에 6명의 어른을 저 혼자서 돌봐야만 하는 최악의 상황이더군요. 심지어 똥오줌도 못 가리는 어른이 있어서 내내 기저귀를 갈고 씻기고 제가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서투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고작 몇 시간이라고 하던 시어머니 이야기는 하루 6시간, 8시간을 꼬박 그 병원에 있어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면 당장 어머니와 싸움이 날 것 같아 초반에만 이러겠지 싶어서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렸죠. 한 5개월쯤 되면 어머니도 그만하라고 언지를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행동은 더 가관이었어요. 아예 절 박아두고 병원에 얼씬도 안 하는 상황에 다다랐죠. 말 하나도 안 통하는 아픈 어른을 6명이나 돌보려니 제 몸도 점점 말이 아니었어요. 임신을 했는데 자꾸 체중이 줄어서 병원에서도 계속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어머니에게 몸이 힘들어서 하기 힘들겠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해 본 것도 결혼 후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러자 어머님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어 펄펄 뛰기 시작하더군요. 이러다가 애 유산되면 내 탓이다. 협박하는 거냐? 아니요, 어머니. 병원에서도 쉬라고 자꾸 그러고 저도 배가 불러오니까 병간호하기엔 너무 힘들어서요. 난 오죽하겠냐고 난. 네가 나를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딴 말은 못하지. 내가 안 그래도 사람 알아보고 있었는데 참 무섭다 무서워. 네 엄마가 이런다고 생각해봐라.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또 유산될까 걱정이 많아서. 일단 기다려. 사람 알아볼 때까지. 끊어. 너무 감정적으로 구는 어머니를 보니 저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딱히 예의 없게 말한 것도 아닌데 당장 유산이 되면 어머니에게 덮어 씌우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불쾌한 티를 계속 내더군요. 제 전화도 피하면서요. 저는 어머니 말대로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만 참자고 생각하고 견뎠습니다. 남편도 걱정이 날로 심해져서 크게 힘들지는 않다고 거짓말로 둘러댔죠. 그런데 여전히 어머니는 병원에서 모습을 나타내지 않더라고요. 병원에 일하는 간호사도 절 불쌍하게 보면서 이 몸을 하고 왜 자꾸 나오세요? 빨리 사람 구하세요. 안 그래도 구하는 중이래요. 너무한 것 아니에요? 제가 남의 집안일이라 이렇게까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예전부터 몇 번 오지도 않고 사람 구하라고 추천도 해드리는데 안 쓰겠다고 우기고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보호자분? 사람 구할 수 있어요? 여기 일하는 분들 많아요. 몇 분 나눠서 더 맡으면 크게 부담 안 되는데 본인이 계속 거절하셨어요. 다 하겠다고 말만 그러지. 기저귀도 제대로 안 갈아서 다 염증 생기고 저희도 골칫거리예요. 이건 전문가한테 맡기셔야 돼요. 다 자격증 따고 공부한 분들인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미우면 여기에 보내서 일을 시키고 싶었을까. 문득 배를 차는 아이의 신호를 느끼니 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엄마니까 우리 아이에게 슬픔 안 느끼게 하려고 애써 꾹 참고 참았어요. 병실에 돌아오니 누가 물티슈, 기저귀, 간식거리 등을 잔뜩 사서 보냈더라고요. 언뜻 보기만 해도 몇백만 원어치는 되어 보이는 상당한 양의 선물이었어요. 이제야 시어머니가 나타났나 하고 안 해봤더니 쪽지 한 장과 이체 영수증이 있더라고요. 어머니 계좌로 보낸 1,000만 원이 넘는 액수였죠. 그리고 그 쪽지에는 항상 살펴주셔서 감사해요. 병원에서 주는 게 부족하다고 해서 채워서 보냅니다. 부족하면 말씀 주세요. 이번 달도 금액 보내뒀습니다. 이 쪽지를 보니 그간 시어머니가 절 이용해서 어떤 짓을 해왔는지 죽을 끓이는 걸 연습 삼아 시키던 때부터 이 일이 이어졌구나. 모든 조각이 딱 맞춰지는 기분이었죠. 왜 그동안 보호자들에 대해 아무 생각도 안 했을까? 곧대로 시어머니 말을 믿은 제가 바보스럽더군요. 더는 이 상황을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뒤로 간호사에게 보호자들에게 연락해달라고 부탁했고 이곳에 와달란 전화를 돌렸죠. 며칠 뒤 아침부터 병원에 모인 보호자, 시어머니 친척들은 꼬질꼬질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로 누워있는 어른들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하더군요. 고모님은 어디 가셨어요? 대체 누구세요? 아니 왜 임산부가 여길 와 있어 이 몸으로? 저도 기다리는 중이에요. 사람 구해줬다고 하시더니 언제 오시나 기다리고 연락해봐도 소식이 없네요. 저도 여기 몇 개월째 이러고 있어요. 1,500을 받아가면서 이 꼴로도? 그러니까 못 오겠지. 그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사람 구하는 게 100번 낫다 했잖아 내가. 자기가 하겠다고 모르는 사람한테 맡기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거 모르는 사람보다 더 무섭네. 이래서 먼 친척이 더 무서워. 그니까 내가 그냥 남이라고 그랬잖아. 그때 갑자기 병실로 들어온 건 옆방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저 물티슈 4개만 주세요. 네? 여기서 늘 구매하는데 그 이모님 어디 가셨어요? 1,000만 원이 넘는 그 돈을 친척들끼리 걷어 매달 붙이고 병원에서 준 걸로 모자르다면서 추가로 받은 물품들은 다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치우고 있었더군요. 그 광경을 본 친척들은 단단히 화가 나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온 친척이 동시에 전화가 오니 이상하다고 느낀 시모는 병원으로 다급히 뛰어왔더군요. 아니 어떻게 여기 연락하고 오시지. 이제야 나타나셨네 이 뻔뻔한 여자가.
순간 시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머리채를 잡히고 그간의 모든 일이 밝혀져 순식간에 인생이 추락으로 떨어지는 걸 보는 느낌이었죠. 고개를 푹 숙이고 싹싹 빌면서 내가 설명할게요. 우리 며느리가 간호 전문이야. 전문. 아니에요. 전 평범한 회사원인데요. 이 여자가 아직도 거짓말을 하네. 그동안 우리가 줬던 돈 1원까지 다 받아낼 거야. 당신 입으로 그랬잖아요. 남의 손에 맡기면 이런 일 난다고. 근데 아는 사람이 더 무섭네. 어떻게 이걸 이용해서 이런 짓을 해? 그리고 당신 며느린 무슨 죄야? 여기 와서. 간호사들도 다 이야기해줬어. 하루 이틀 짓이 아니더구만. 우리 돈만 먹고 사람 이렇게 방치한 거 얼마나 무서운 죗값 치르는지 아주 똑똑히 알게 해줄 거야. 두고 봐. 당신 나중에 늙어서 어떤 꼴 당하는지 내가 볼 거야. 더 비참하게 죽어갈 거다. 벌 받아서. 당장 병실 옮기고 사람 쓰자고. 못된 년? 전벌 받을 거야 당신. 치매 안 걸리게 조심해. 응? 친척들은 분노를 어쩌지 못하고 시어머니에게 한마디씩 하면서 사라지더군요. 머리가 산발이 된 어머니는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가만히 절 보더라고요. 네가 말 좀 해줘. 네가 사람을 워낙 잘 봐서 맡긴 거야. 너 여기 피운 적도 없잖아. 방치한 건 아니야, 우리가. 어머니, 너무 늦었어요. 뭐? 뭐가 늦어? 내가 너 애 태어나면 다 도와주고 싶어 악착같이 모은 거다. 내 심정 알지? 한 달에 1,500이면 얼마나 괜찮냐? 다 너희 때문이라고. 그럼 처음부터 말씀하지 그랬어요. 그렇게 계산해서 보니 제가 6천만 원 이상 일을 했네요. 그럼 그 돈 주시려고 했다는 거죠? 깊은 뜻을 몰랐네요, 제가. 아니, 나중에 다 줄 거였다니까. 네가 말만 잘해주면. 그럼 당장 입금해주세요. 뭐? 그래야 믿죠. 어떻게 나중을 믿어요? 어머니 이렇게 절 속인 게 한두 개가 아니던데 전 못 믿겠어요. 아니 얘 내가 꼭 줄게. 줄 거야. 제발 말만 좀 해줘. 어머니 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지은 실수는 어머니가 해결하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한들 저분들에게 잘못한 건 맞잖아요. 사실 저도 어머니가 제게 한 짓이 용서가 안 돼서 정확하게 계산이라도 하고 싶은 맘인데 그동안 일하고 죽 끓이고 한 것들 어머니랑 연 끊고 살 수 있다는 대가로 생각할게요. 사람 구해 오시겠다고 하셨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너 나만 죽을 것 같냐? 가만 안 둬 너? 그러시든가요. 전 그렇게 유유히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지옥 같았던 시간에서 걸어나와 드디어 집으로 온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에게 말하면 사이에서 갈등만 커질까봐 내내 숨기고 친정엄마한테도 꺼내지 못했던 그간의 서름이 다 터져서 눈물로 흐르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 소송까지 당해서 집이 발칵 뒤집혔고 내막을 모두 알게 된 남편도 어머니 행동을 이해 못하겠다면서 우리 아이 출산에만 전념하자고 단칼에 잘라내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말을 하지 그랬어. 속으로 다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정말. 이렇게 착한 사람한테. 나 우리 엄마 한 짓 절대로 못 넘어가. 안 도와줄 거야 난. 그간의 제 마음고생을 남편과 아이가 위로해주는 것 같아 저도 시어머니란 존재를 아예 지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아직도 기저귀 갈다가 입덧 때문에 구역질 나서 하루 종일 쫄쫄 굶었던 서러운 때가 생각이 나는데 이젠 남편이 저녁마다 퇴근길에 먹고 싶은 걸 사다 주면서 안정을 찾으니 살도 조금씩 찌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온 느낌이 들어요. 이제 시어머니 인생은 본인이 책임지도록 관여하지 않을 생각이고 그냥 연 끊고 살 겁니다. 그 당시에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행동들을
단칼에 못 잘라 바보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테지만 제 성격이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론 여기까지 오면서 시어머니의 악행들이 낱낱이 다 까발려졌으니 되려 잘된 일이라 생각이 들었네요.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아마 저는 아직까지도 시어머니한테 족쇄가 채워질 뻔했어요. 그거 풀어서 천만 다행이라고 위안 삼고 있으며 곧 태어날 아이와 가정 지키는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